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 말 뜻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전자가 하나뿐인 요런 뜻의 형용사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뿐인 상황에 그 원자 모델링을 요런 꼴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 이제 Z가 뭐야 Z? 그렇지. 건우 요즘 와 진짜 저는 완전 모험이에요. 진짜 대단해요. 이 Z가 이제 원자 번호. 그다음 여기에 E 플러스라고 쓴 건 뭐야요? 바로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핵 안에는 그 원자 번호만큼 양성자가 존재하니까 양성자 전하량 하나에다가 원자 번호 곱하면 핵 전하량이 되겠죠. 그리고 R이라고 한 건 뭐 그냥 거리고요. 그래서 R 이게 뭐 줄임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R 뭘 줄임말이죠 이게? R이? 바로 R은 레디어스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말로 반지름. 건우야, 라디안이라니. 그 모범 건우 말고요. 그 모범 건우 말고 이 불량 건우요. 불량 건우. 불량 이거 레디어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쓴 거다. 자, 그리고 당연히 요 E는 뭐 당연히 누구가 있습니까? 전자. 그래서 지금 그려놓은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이드로제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진짜 시험 많이 나오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수능에도 나와요. 수능. 이거 수능에 나와요. 요거. 그래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수능에도 나오는 엄청 중요한 녀석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1.7. 굳이 페이지를 얘기하자면 106페이지. 자, 건우. 1.7 보면 딱 찾는 건데. 역시 불량 건우. 진짜. 그래. 오셨어요? 남는 자리가 거기 앉을래요? 진짜로요?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여기도 비었어요. 문제. 뭐 키워진다. 왜요? 여기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뭐 가방 둘 때가 가방 저 앞에 둬도 되겠다. 줄까? 갖다 줄까? 그래. 자. 좋아. 현춘. 자, 5장. 자, 그래. 저 누구야? 저기 현춘이 옆에 저 오빠 이름 뭐더라? 송현이요? 송현? 송씨예요? 최송현. 오빠가 최송현이구나. 그래. 아니 출석부만 맨날 보다가 송현이 오빠 엄청 사람이 친절한데요? 친절한 송현 씨. 사람이 친절해지. 멋져요. 아주 좋은 거예요. 최고의 악질입니다. 악의 축입니다.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어쨌건.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써요? 확률을 프로바빌러티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내가 확률을 쓸 때 이게 그 줄여 쓰기를 이렇게 대문자 P 이제 이런 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전자 발견 확률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거죠. 인티그럴 파이. 자, 또 물어봅시다. 그냥 파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함수예요? 그냥 파이라고 하면? 파이 이렇게 쓰면 무슨 표현이에요? 바로 웨이브 펑션을 얘기하죠. 파동함수 맞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파동함수의 크기가 있을 거고 함수값의 크기가 있겠죠. 그 크기를 다시 한번 제곱한 거.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제곱한 거를? 요거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러니까 원래 파이는 웨이브 펑션이고 그걸 크기를 제곱한 게 확률 밀도 함수고, 이 녀석을 다시 적분을 해요. 어디에 대해? 3차원 공간 적분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3차원 공간 적분을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어떤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된다라고 했죠. 이 얘기를 처음 했던 사람 누구?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보온이에요. 보온. 그래서 이 관련해서 보온의 해석이라는 말을 했었으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D타우라고 하는 이런 꼴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최적소라고 했고, 의미는 3차원에 대한 중적분 기호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중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중적분을 할 때 3차원이니까 좌표 3개가 필요하고, 그러면 보통 x, y, z 직교좌표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직교좌표계는 편하다 그랬어요? 불편하다 그랬어요? 직교좌표계가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직교좌표계를 뭐로 바꾼다고 했죠? 극좌표계를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이를 극좌표계로 바꾸어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파동함수 파이에 전자의 위치를 표현하는 세 개의 좌표를 x, y, z가 아니라 r, 시타, 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극좌표계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변수를 바꿔서 파동함수를 표현하면, 물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엄청난 지난한 수리적 과정이 있는데 뭐 수학 시험이 아닌지라 뭐 그런 걸 물을 리는 없고 그냥 그래 했다라고 치고, 이렇게 표현된 파동함수의 크기 그리고 제곱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재밌는 건 여기에 다시 한번 r 제곱 그리고 사인 세타를 곱하고 r에 대해서 또 적분하고 시타에 대해 적분하고 마지막으로 파이로 적분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적분이 R1에서 R2까지, 그리고 시타 역시 시타 1에서 시타 2까지, 그리고 파이 역시 파이 1에서 파이 2까지 이렇게 오르륵 적분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을 그 극좌표계에서 적분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D타우라고 하는 최적소가 그 치환적분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굳이 뭐 치환적분까지 뭐 이렇게 실제로 해볼 필요는 없고, 이 D타우가 극좌표계에서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걸 외워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어떤 영역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을 표현하는 것이다. 됐죠? 됐죠? 자, 이때 여기서 뭘 한번 알아보고 싶으냐면, 방향에는 무관하고 오직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극좌표계에서 거리를 r로 표현하고 방향은 뭐로 표현하냐면 여기 표현된 세타 그리고 파이 이런 것들로 방향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향에 무관하다,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방향이 무관하다를 다른 말로
전 방향에 대해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기서 전은 모든 방향.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무연이가 안 보인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얘들아 무연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피곤해서 집에 갔거나 아니면은 뭐 PC방 갔거나 아니면 뭐 혼자 어디 놀러 갔겠죠?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 아니면 뭐 화장실 갔겠죠?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갔거나 화장실 갔거나 놀러 갔거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무연이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그냥 하나하나 나열한 것밖에 없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얘기는 현재 누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방향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 모든 방향을 그냥 다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연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화장실 쪽으로 뛰어가던데요? 라고 하면 그건 다른 모든 가능성보다 화장실 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뭐 여기나 이런 데 갔겠죠 라고 하면 방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전 방향을 언급한다는 얘기가 현재 방향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전자 발견 확률에 대해서 모든 방향을 그냥 한꺼번에 다 고려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요 수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을 파동함수라고 했죠. 근데 파동함수를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바로 이 파동함수를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레디얼 파트를 어떻게 표기했냐면 바로 이렇게 R, 그 다음에 앵귤러 파트는 Y, 이런 식으로 여기 제시되어 있는 파동함수 파일을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에 이런 식으로 R시타 파이 3개의 변수가 있을 때 거리 변수만을 따로 모아놓은 부분, 그 다음에 각도 부분만을 따로 모아놓은 부분으로 함수 2개가 인수분해에 되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했어요? 이런 테크닉을?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변수 분리 테크닉이라고 했죠. 어쨌거나 그 파동함수를 다시 제곱을 하고 요거를 적분을 해야, 중적분을 해야 전자발견 확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변수들을 여기에 다시 표기를 하면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시터 d 파이, 요걸 각각에 대해 중적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미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변수가 완전 독립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그 해당 변수가 아닌 것들은 다 상수 취급이 되죠. 그럼 여기 적분 상상을 잘 보면 이 R, 자, 얘 다시 물을까요? 이름이 뭐라고요? 얘 이름이 레디얼 파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Y 이름은 뭐라고 했죠? 앵귤러 파트라고 했죠. 요 각각의 성격 완전 중요하니까 저저번 수업 다 보시고요. 그래서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보면 여기에는 변수가 R만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변수가 R만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변수가 R만 있죠. 그럼 이 말은 변수가 R인 부분만 따로 묶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수가 R이니까 시타에 대한 적분이나 파이에 대한 적분하고는 무관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R인 부분을 바깥쪽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요렇게. 그래서 변수가 R인 부분만을 다 바깥쪽으로 빼내고, 여기 이제 제곱이 있겠죠. 여기 제곱을 한 거니까 거기 이제 단순 곱하기로
시타와 파이에 대한 부분 적분이 여기서 진행이 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여기에 보시면 앵귤러 파트가 시타와 파이로 구성되는데 그 크기의 제곱에 그 다음 여기 사인 세타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얘를 시타에 대해서 적분 완료를 하고 그 시타에 대한 적분이 끝이 나면 요걸 다시 통으로다가 파이에 대해 적분을 하라는 수학적 의미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원래 전자 발견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녀석을 극자 표계로 바꾸고 극자 표계에서 변수 분리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런 표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앞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방향을 고려하겠다, 방향 고려하지 않겠다. 방향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향에 대한 적분을 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세타 뜻이 뭐였어요? 세타의 뜻이 위도였죠? 위도. 그러면 위도는 전체 각도가 몇 도부터 몇 도라고 했어요? 위도의 변역은 어디서 어디라고 했어요? 위도는 0에서 파이라고 했었죠? 예? 했었죠?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 다음 파이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경도라고 했죠? 경도는 전체 변역이 몇 도에서 몇 도? 0에서 2파이까지라고 했어요. 이것이 모든 방향을 다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앵귤러 파트를 이렇게 계산할 건데 놀랍게도 모든 앵귤러 파트, 무한가지 모든 앵귤러 파트는 이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이 통으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1이 된다고 했죠? 된다고 했죠? 이런 기술적 테크닉을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뭐가 됐건 전 영역에 대해서 딱 적분하면 무조건 1이 되도록 조작되어 있는 현상. 이걸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했죠. 이 노멀리제이션 아이디어도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앵귤러 파트의 수리적 특징은 항상 요런 꼴이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이 앵귤러 파트가 어디 나와 있냐면 교재 표 1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 1에 나와 있는 교재 표 1에 나와 있는 앵귤러 파트가 한 7, 8가지 소개가 되는데 그 7, 8가지 모두 뭐 그것뿐 아니라 무한가지 앵귤러 파트의 값이 모두 다 이 수식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되게 복잡한 3차원 중적분을 하는 것 같게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느 부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남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때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 이 확률을 거리로 미분해 보는 거예요. 자, 뭘 알아보겠냐는 거냐면 확률에 대한 거리의 영향을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될까? 즉 거리가 확률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를 알려면 뭐 수리적으로는 미분을 해보면 변수의 영향성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미분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전 방향성에 대해서는 요 꼴만 남잖아요. 이걸 미분한다는 건 뭐만 남다는 얘기겠어요? 어허, 요거만 남겠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걸 요렇게 여기서의 P하고 여기서의 P는 좀 달라요. 요거 내가 대문자로 쓴 거고요. 요건 소문자로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대문자로 쓴 건 probability 그냥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소문자로 쓴 얘를 뭐라고 한다?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뭐만 생각해도 되냐면 앞뒤 다 자르고 R제곱 R제곱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다 라고 외워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과정은 수리적 과정은 요건데 그냥 앞뒤 다 자르고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은 요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놀랍게도 이게 수능에도 나와요. 수능에도. 나중에 수능 기술도 한두 개 보여줄 건데 이게 수능에도 나올 정도면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안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수능에서도 낼 정도면 억수로 중요해.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얘 이름이 Radial Distribution 펑션이라 번역은 뭘까요? 번역은? 바로 번역은 방사상 분포 함수. 굉장히 방사상 분포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상 분포 함수 요 논리를 꼭 기억하시고요. Radial Distribution 펑션이라는 이름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해. 자, 썼죠? 됐죠? 그 다음 해준다. 해줄게. 그 다음 A 3 S 오비탈에 대한 특별한 표현. S 오비탈에 대한 특별한 표현. 자, S 오비탈이라고 하면 가군동량 양자수 값이 얼마예요? 0을 얘기하죠. 그럼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면 S 오비탈은 자기 양자수가 얼마예요? 역시나 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때 S 오비탈에 대한 파동함수 표현을 한번 살펴볼 텐데, 파동함수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파이 이렇게 쓰고 여기에 n 빵 요런 표현을 써줘요. n 빵 요런 표현을 써줘요. 아래 첨자로다가. 마치 왜 그 수학 시간에 수열이라고 배운 적 있죠? 수열에 이게 아래 첨자로 인덱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n이나 l이나 m을 같은 양자수를 파동함수 밑에다가 이렇게 인덱스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때 맨 처음 나오는 n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어보았던 무슨 양자수? z 양자수. 그리고 두 번째 뒤에 쓴 0은 무슨 양자수? 얘는 무슨 양자수? 요 가군동량 양자수.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0 역시 무슨 양자수? 얘는 자기 양자수. 그래서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를 이렇게 아래 첨자로 이렇게 인덱스로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나겠죠? 그럼 이 파동함수가 앞서도 얘기했죠? 변수 분리를 하면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었죠. 기억이 나오?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레디얼 파트는 이 아래 첨자로 뭘 써주냐면 n빵, 앵귤러 파트는 빵빵. 요 n빵빵을 이렇게 나누어 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다? 레디얼 파트에 있는 어떤 양자수가 관여한다? z 양자수가 관여해요. 그리고 또 무슨 양자수가 관여하냐면 가군동량 양자수가 또 동시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앵귤러 파트에는 가군동량 양자수와 자기 양자수가 또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레디얼 파트에는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앵귤러 파트는 가군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가 동시에 관여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변수 분리를 했을 경우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한부이? 얘 이름이? 잘했어요. 유진스?
유진스. 유진스. 예? 유진스. 유진스요. 해줄죠. 그런가요? 그래? 뉴진스 사태가 있죠. 야, 근데 그거 궁금해. 여러분들에게 뉴진스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개인적으로 뉴진스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내 취향은 아이돌 음악이 알 수도 있잖아. 아닌가? 맞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좋아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세대의 어떤 공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딱히 그 팀을 안 좋아해도 뭐 우리 세대 다른 애들은 참 좋아하더라, 별로 안 좋아하더라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묻는 건데 여러분 세대에게 뉴진스의 의미가 뭐예요? 예쁜 사람이요? 이게 여러분도 아니고 한 중학생 정도가 되면 거의 신급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학생 정도만 되면 거의 막 와,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50대 할아버지들은 그냥 연예인이죠. 뭐 젊은 연예인들인데 이게 어린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그래서 막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나처럼 이렇게 나 정도만 인생을 살아도 꼴랑 나 정도만 살아도 깨닫는 건 세상은 언제나 대체돼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만 돼 이런 거 없어요. 알겠어요?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물러나잖아요. 무조건 대체돼요. 무조건 대체돼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뉴진스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은 뉴진스가 국위선양하는 부분도 있죠. 네, 사실은 국가적으로 되게 큰 일들을 좋은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 뉴진스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뭐 뉴진스를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아니라 뉴진스가 아니라도 세상 모든 건 대체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외모와 그 정도 실력을 갖는 다른 사람들이 없겠냐는 거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다시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진스 개개인들도 그런 느낌,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그렇게 훈련받아 나온 팀들이 짧게 끝나는 건 너무 또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기 좀 길게 활동하고 그리고 사실 사람은 계속 이렇게 1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탁 하면 항상 무조건 대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대신 대체되는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좀 완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대체되는 속도가 이렇게 완만해야 다른 후배들도 이렇게 크고 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근데 갑자기 했다가 갑자기 으악 이렇게 이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뉴진스 측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의 뉴진스 측이라는 건 뭐 뉴진스 개개의 멤버뿐 아니라 그 둘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매니저나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대체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항상 이 경착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좀 가슴이 아파서. 네. 뉴진스에 대해서 별 생각은 없는데 최근에 동경 공연인가? 도쿄에서 공연한 것 중에 한이가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 불렀잖아요. 그건 영상을 우연히 봤고 내가 이제 마츠다 세이코를 알아서 우연히 봤는데 와 잘하더만요. 진짜 잘하더만요. 사람 혼을 쏙 빼놓더만요. 잘하긴 잘하더만요. 근데 그런 연예인이 갑자기 또 착이 되면 가슴 아프니까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자기 우리 유진스 생각이 유진스 얘 이름은? 얘 이름? 앵귤러 파트. 알겠죠? 앵귤러 파트. 이름을 외우셔야 해요. 알겠죠? 외워야 돼.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름을 외워야 그 개념을 완벽하게 습득한 거라고 했죠. 이름 꼭 외워야 돼. 자, 어쨌건 그래서 파동함수를 변수분을 해가지고 요러 나눴다. 그러면 재밌게도 요거 y 빵빵 이게 수식이 있어. 어디에? 표 1에. 표 1을 찾아. 자, 교재 줬으니까 표 1을 찾아. 자, 표 1 찾아 빨리.
표 1 찾으세요. 표 1을 찾아서 y 빵빵 뭔지 부르세요. 자, y 빵빵 값이 얼마인지 부르세요. 루트 4 파이브는 1. 찾았어요? 네. 자, 다 찾았어요? 이런 양저역학에 대한 아주 원론적이고 심오한 계산까지를 요구하지 않아요, 화학에서는. 딱 어렵게 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표 1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문제에서 통으로 줘요. 표로 이렇게 수식표를 준다고. 그럼 거기서 필요한 정보만 수식을 꺼내서 아주 간단한 미분이나 아주 기초적인 적분 등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정도가 이 파트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고난이도의 문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식들이 나온다고 해서 계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 표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찾으면 얘가 뭐로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표 1을 찾으면 y 빵빵이 루트 4파이분의 1이 될 거예요. 확인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사실 보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상수가 돼버린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S오비탈의 파동함수는 뭐만 남게 되냐면 레디얼 파트만 남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결국 레디얼 파트의 변수는 오직 누구라고 했어요? 레디얼 파트의 변수는 오직 요 거리만 변수가 되는 거죠. 방향인 시타 파이가 모조리 상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S오비탈의 파동함수는 놀라웠게도 오직 R이 뭐죠? 핵에서 전자까지의 거리. 알겠죠? 요거 만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줄게요. 됐습니다. 에이. 자, 여기서도 S오비탈의 1 웨이브 펑션 2 S오비탈에 대해 방향에는 무관하고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역시나 인티그럴 파동함수 n 빵빵 크기의 제곱. 다시 한번 또 물을게요. 파동함수 크기의 제곱 이름이 뭐라고요? 확률 분모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죠. 확률 밀도 함수. 자,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확률 영어로 뭐라고 써요? probability 밀도 영어로 density 펑션. 아시겠죠?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 펑션 우리말 번역은 확률 밀도 함수. 알겠죠?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서 파동함수로부터 이렇게 크기의 제곱을 해가지고 얘를 어디에 대해 적분을 하느냐? 극좌표 타입으로 적분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 극좌표계의 적분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R 제곱 사인 세타 dr d세타 d 파이가 된다고 했었죠? 요게 극좌표계로 표현되는 3차원 중작분이라고 했죠? 요 표현을 꼭꼭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r제곱 사인 시타 dr 시타 d 파이를 그냥 입에 익히게 돌돌돌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적분을 해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변수가 아닌 부분은 따로 떼어 독립적으로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밑에 잘 살펴보면 이게 r 변수죠? 이것도 r 변수죠? 그런데 S오비탈에 대해서는 이 파동함수가 전체가 누구만의 함수예요? R만의 함수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것도 R만의 함수고 이것도 R이니까 시타 파이와 무관해지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따로 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티그럴
얘를 따로 빼놓고 남아있는 부분이 사인 세타만 남죠. 그걸 시타에 대해 적분을 한 후 그 다음 뭐만 남냐면 파이만 남으니까 그걸 다시 파이에 대한 적분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식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방향에 무관하다는 뜻은 모든 방향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그럼 봅시다. 시타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C는 무슨 도? 위도. 위도는 위도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위도? 바로 북극이 위도예요. 알겠어요? 북극이 기준이야. 수학에서는. 지구에서는 위도가 어디가 기준이야? 지구에서는 적도가 기준인데 수학에서는 이게 북극이 기준이야. 그래서 북극이 위도 0도, 남극이 위도 180도. 알겠지? 그러니까 위도로 치자면 모든 변역이 0에서 파이까지. 그러면 얘는 경도겠지? 그럼 경도는 어디가 전 각도야? 0에서 2파이까지. 그러면 사인 시타를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뭐예요? 사인 시타를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2죠? 요 정도는 하죠? 2라는 상수를 다시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면 뭐야? 4파이. 여기까지 적분하면 4파이가 되지. 뭐 변수가 생겨 그냥 다 상수야. 다 상수지. 그럼 얘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다시 표현해도 되겠지. 그러면 얘 표현이 다시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 써야 되는데 칸이 없으니까 여기 쓸게요. 는 4파이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4파이 r 제곱 파이 n 빵빵 제곱 dr 적분 이런 꼴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묘하게도 아주 친숙한 표현이 보이죠? 저거 사실은 뭐 이런 적분 뭐 양자역학 무관하게 뭐 어디서 많이 나오는 수식이에요. 바로 구 껍질 면적이죠. 그래서 묘하게도 파동함수 크기 제곱에 구 껍질 면적을 곱해 놓은 것처럼 표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역시나 뭐 확률에 대한 거리의 영향을 또 한 번 알아보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확률을 거리에 대해 미분을 해보자. 고 하면 적분 띄고 뭐만 났겠어요? 4파이 r 제곱 파이 제곱 n 빵빵. 혹은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ns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n은 주양자수고요. 어차피 빵빵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옥지? 자 어쨌거나 빵빵이는 저 누구야? 저 누구냐? 저 건우? 불량 건우? 옥지 알아요? 민지 옥지 알아요? 오 그래. 민지가 알 정도면. 좋아. 그래서 여기에 빵빵이 알겠죠? 빵빵이. 그럼 빵빵이니까 S 오비탈 됐죠? 그래서 요 보시다시피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요 꼴인데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스페셜리 S 오비탈에 대해서만 4파이 r 제곱 파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는 그 교수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교재로는 옥스토비 책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 준달 책에서는 S 오비탈의 경우만 따로 빼서 이렇게 표기해요. 뭐를?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래서 이 둘이가 의미상으로는 같은 거고 표현이 다를 뿐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쉬었다 하시죠. 우리 지금 몇 시죠? 몇 시부터 했죠? 2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시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좀 나와서 자 하여튼 빨리 갔다 오세요. 이거 알겠죠? 알겠죠? 이거 조금만 더 하고 끝나야 될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 됐죠? 자, 그 다음 준다. 에이
자, 그러면 2 3 4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그래프의 의미, 그래프의 의미.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기본 꼴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레디얼 파트 제곱에다가 거리 제곱 곱해서 표현하는 게 기본인데 사실 이 레디얼 파트도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 레디얼 파트도 무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무한 가지의 일부를 내가 어디에 수록해 놓았죠? 교재 표 2에 수록해 놓았어요. 알겠죠? 넣었어요. 그래서 이 레디얼 파트도 무한 가지가 있고 교재에는 한 7, 8가지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 전부 다의 표기하긴 그렇고 요 놈의 가장 간단한 꼴 있죠? 이 녀석의 가장 간단한 꼴을 가지고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 예를 들어 R1빵을 찾으려고 합니다. R1빵. 어디서? 표 2에서. 자, 찾으세요. 찾았습니다. R1빵 찾으세요. 찾았어요? 자, 불러. 2 A0 내가 보고 써야겠다. 부르는 거 따로 따으니까 헷갈린다. 여기 있다. 쓰면 2 곱하기 Z A0 2분의 3승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로. 찾았어요? 예. 저런 꼴로 나오죠? 나와요? 예. 그래서 표 2를 찾으면 요 꼴이 나온다고. 그럼 여기에서 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표 2에 보시면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2Z NA0 R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맞아요? 네. 그래서 로라고 하는 향이 이 거리 변수에 대한 치환항입니다. 근데 지금은 원빵이니까 여기에 있는 요 주양자수에다가 뭘 넣으란 얘기예요? 2를 넣으란 얘기죠. 네. 그러면 그걸 다시 여기에 넣고 표기를 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2 곱하기 ZA0 2분의 3승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하고 2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A0Z 곱하기 R. 됐죠? 요거이 저 R1빵 레디얼 파트의 수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아니고 뭐 다른 레디얼 파트가 필요하면 거기 표 2에 있는 다른 수식을 쓰면 되는 건데 나와 있는 레디얼 파트 중에 얘가 제일 간단한 꼴이니까 얘 갖고 설명을 해보겠다 이거죠.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자, 이렇게 되면 얘로부터 이제 뭘 해볼 거냐? A용 A용 R 하고 요 자리에다가 PR 이놈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일 거라 이런 말이야. 네. 이것을 원빵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원빵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R제곱에다가 R제곱을 하라는 거니까 레디얼 파트 원빵의 제곱에다가 R제곱을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지. 맞아요? 네. 됐죠? 그러면 이때 이 수식이 어떤 걸로 표현이 되겠느냐? 자, 이거 그냥 제곱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제곱하라는 거니까 얘 제곱을 하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 곱하기 Z의 A0의 3승 곱하기 R제곱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아니 좀 더 크게 쓸걸. 그래서 그래 밑에 따로 쓰자. 그럼 여기서 P10R은 R제곱
R1 빵 제곱이니까 4 Z A0 3승 곱하기 R 제곱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0 2Z 곱하기 R. 됐죠? 예? 됐죠? 네. 자, 뭐 여기까지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걸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자.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0에서 함수값이 얼마예요? 0에서 함수값. 영. 자, 0 넣으면 0이죠. 예. 0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 당연히 어떤 수식에 대해 그래프 그리는 거 수학 시간에 배운 적 있죠. 네. 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 뭐 정보들로부터 그림을 그릴 수는 있잖아. 네. 그래서 쟤를 그런 논리로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야, 짜자자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얘는 증가함수죠. 맞나요? R이 커지면 커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지수함수는 앞에 마이너스가 덜렁 있기 때문에 감소함수죠. 맞나요? 그러면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증가했다가 후반에는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극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 그래프를 그래프로 그리면 요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네.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의미가 뭐냐? 자, 첫 번째 1 전자 발견 확률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R의 의미가 뭡니까? 요 R의 의미가 거리.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죠. 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기가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어떤 R1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거리 그리고 또 여기가 거리 R2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아래쪽 면적 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아래쪽 면적이 뭐냐면 핵에서부터 거리 R1에서 R2 사이에 존재하는 3차원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R1, R2 사이에서 발견을 한다고 치면 그때의 프로버빌리티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바로 인티그럴 R1에서 R2까지 바로 저기에 있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냥 적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의 아래쪽 면적을 구하면 그게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이 된다는 얘기죠. 적분을 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래프상 아래쪽 면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두 번째 자 얘는 제목을 잠깐 비우시고 확률 계산을 하는데 인티그럴 요 probability density 펑션 예를 들면 이런 수식을 넣고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다. 그럼 값이 뭐가 나올까요? 1. 1이 나와야 되겠죠? 네. 뭔 말이냐면 이 그래프에서는 항상 요 아래쪽 전체 면적이 뭐가 되어 나타난다? 1이 되어 나타납니다. 1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겠어요? 100%라는 얘기겠죠? 즉 전자를 발견하는데 그 전자가
핵에 있거나 아니면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무조건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아래쪽 총 면적을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무조건 1이 나와요. 이 또한 양자역학의 무슨 테크닉이에요? 얘도 노멀리제이션이에요.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 정규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하나 더 있어요. 자, 빨리 쓰세요. 금방 끝나. 미분 한번 하면 끝나. 자, 다 썼어요? 썼죠? 그 다음 2. 두 번째 바로 the most probable radius입니다. the most probable radius. 자, 보이세요? 이게 그 우리말로 사실은 딱히 번역이 없어요. 번역이 없어서 이게 막 굳이 번역을 하자면 most니까 최상급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그다음에 probable은 그 가능성 있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가장 그럴듯한 반지름 뭐 이건데 뭐 이렇게 수식 표기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R 백설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R 백설표가 어디를 얘기하느냐? 지금의 경우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의미는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큰 영역에서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있죠? 요거 미분해서 0 되는 극대점이나 최대점을 찾는 거예요. 최대 조건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지우도 되겠어요? 이거 이제 미분하면 하면 끝나요. 자, 이제 줄게요. 자, 지우자. 8 되죠? 8.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P10R의 경우 이거 구해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D, P10R, DR. 자, 미분하라는 건데 요거 미분하라는 거잖아요. 자, 미분해보자. 그럼 얘 4 곱하기 Z A0 3승 얘는 그대로고 여기 이제 곱하기해서 요거하고 요거만 미분을 하면 되죠. 자, 얘 미분하면 2R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자, 그 다음에 얘 미분을 한 다음에 뒷꼬랑지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z a0 r 둔 상태에서 얘 미분하면 그냥 2r이고요. 그 다음에 얘 남기고 얘 미분하면 뭐만 남아요? 앞에 있는 상수만 뿅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 2z a0. 좋아. 미분하면 이렇게 맞나요? 맞죠. 이렇게 된다. 그럼 이때 얘가 뭐 되는 것을 찾아보자. 얘가 0 되는 것을 찾아보자. 그러면 여기서 R 혹은 그 R 백설표가 뭐로 나와? A0 over Z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1s 오비탈에 대한 the most probable radius 이 값은 수식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 구체적으로 구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A0 over Z로. 알겠죠?
이때 A0가 뭐예요? A0가 보어 반지름이죠. 예. Z는 원자 번호요. 그러고 보니 이 수식이 앞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앞에서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나온 적이 있죠. 어디서? 전기화. 뭐라고요? 전기화학이요? 보어의 원자 모델. 바로 미드베리 상수. 얘는 보호 모델에서 우리가 이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 누구의 예를 들 거냐면 그렇지. 보어의 궤도 반지름. 자, 보어 모델에서 이건 이제 우리 양자역학 시작한 첫 번째 수업이었죠. 아마 12월 21일 수업이나 그때 나왔던 건데 보호 모델 하면서 EN 이게 뭐예요? 에너지 준이죠. 그 수식이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마이너스 HCR의 Z제곱 오버 N제곱. 여기서 N의 뜻은? N의 뜻은 자연수 1, 2, 3, 4.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RN이 있었거든요. RN은 보호 모델에서의 궤도 반지름. 그럼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A0 오버 Z N제곱 이런 꼴로 표현이 됐다고요. 요거 다 했어요. 교재도 다 있고요. 그럼 이때 이 식하고 요 식의 관계가 뭐냐고요. 요 식하고 요 식의 관계가 n에다가 뭐 넣으면? 1 넣으면 이게 되죠.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the most probable radius는 보호 모델에서 궤도 반지름에 해당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보호 모델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을 해두라 이런 말이죠. 됐죠? 됐죠?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4번도 줄 수 있어요. 뭐라고요? 양자역학. 접대 주지 않았어요? 저 이러고 아 그래요. 찾아볼게요. 있을 것 같아요.